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직장 없이 집에서만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지내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대인 기피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평범한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괴롭고 고난의 연속인 상황들이 많았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사회생활도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30이 넘은 나이까지에도 번번한 직장 없이 밥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60대의 연세에도 직장을 다니시며 늘 일을 하고 계신 부모님 덕분에 제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직장을 구해보라고는 하셨지만 쓴소리는 하지 못하시고 그저 안타까워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문 대학까지 졸업한 아들인데 직장에 가기만 하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위장병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트러블로 바로 그만두게 되었고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사람들이 싫어지게 되고 스스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컵라면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다 하고 나서 연예 뉴스를 보려고 인터넷을 켰는데 재미있는 구인 광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았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광고가 눈에 띄어서 저도 모르게 클릭을 했습니다. 광고를 재밌게 보고 나서 그 구인 광고 사이트에서 나오려는데 수많은 구인 광고와 함께 구직 활동에 나서려는 많은 이들의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개인 정보라서 정보를 볼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린 것을 보고 모두가 열심히 일을 구하고 있고 다들 열정이 넘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치만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과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곳에 다시 들어갈 엄두는 생기지 않았기에 사이트에 들어온 김에 알바 나온 곳이 있나 클릭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새 음식점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달기사를 많이 뽑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엄마가 출근 전에 해놓고 가신 밑반찬이나 아니면 라면을 주로 먹고 시켜 먹는 일이 별로 없었어서 이렇게나 많은 음식점들이 생겼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것은 가끔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는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배달을 시켜 먹는지도 새삼 몰랐습니다. 하긴 어쩌다 밖에 나가면 오토바이가 많다는 것은 느꼈었긴 합니다. 광고에 배달기사를 많이 뽑고 생각보다 페이도 많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는 탈 수 있었고 어차피 사람 상대도 거의 하지 않기에 이 일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또 헬멧을 거의 쓰고 다니니까 대인기피증이 평소 있었던 저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서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면접과 함께 배달기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어색하고 내키지도 않았었는데 많이 배달을 하다 보니 저도 적응이 되어갔는지 목소리도 점점 씩씩해지고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것도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특별히 이상한 고객이나 진상을 부리는 듯한 사람들도 없었기에 저는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배달이 들어와서 운전을 하고 한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3층이었는데 그 빌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기에 음식을 들고 집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배달 예정인 303호 앞에 도착을 했고 벨을 누르려는데 안내 사항을 보니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벨만 누르고 돌아서는데 303호에서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눈이 마주쳤는데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순간 맛있게 드세요 하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그 여자를 다시 보니 보일랑말랑하는 트레이닝 바지 위에는 얇은 나시티를 입었는데 상체의 실루엣이 그대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외모였는데 생각보다 있는 볼륨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던데 집에 혼자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그래서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그런 배달이 들어오면 빨리 건물을 나가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도 평소 때와 같이 여기저기 주문이 들어온 곳에 배달을 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 방어 운전도 늘어나게 되고 돈을 벌려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 애쓰곤 했습니다. 그렇게 운전과 배달에 익숙해질 때였습니다. 얼마 전 문 앞에 놓고 가라던 여자 고객의 빌라로 주문이 들어왔고 다시 보니 303호 저번에 보았던 그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메모에는 문 앞에 놓고 가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착 후 벨을 누른 후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얼른 내려가려고 몸을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을 내려놓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그 여자가 슬립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선 저에게 안녕하세요. 저번에 배달해주신 기사님이시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그만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밥을 혼자 먹기가 싫은데 같이 먹어주실 수 있어요? 잠깐이면 돼요. 네? 안 될까요? 하면서 애교 있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대인 기피증과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고 늘 외톨이 같았던 저에게 그렇게 나긋나긋한 미소로 다가오는 여자를 보고 저는 온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틈도 없이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놓더니 비닐을 하나씩 뜯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오늘은 짬뽕과 짜장 2인분을 시킨 겁니다. 혼자서 2인분을 먹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미리 알고 시킨 것 마냥 2인분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먹자고 그랬습니다. 저는 배가 그닥 고프지 않았는데 짬뽕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그녀의 행동에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에너지 소비가 되었는지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짬뽕을 먹겠다고 하고 말없이 그녀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녀와 예상치 못한 식사 자리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먹은 짬뽕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고 있는 내내 슬립 사이로 비친 그녀의 옷이 눈에 거슬려서 긴장이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번에 나시티에 보였을 때보다 더 잘 보이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붉어지고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모습을 들킬 것 같아 헬멧을 살짝 들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녀가 헬멧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잘생겼네요. 어리고 귀엽고 이쁜 그녀가 왜 나 같은 남자에게 그랬을까요? 저는 민망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그녀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자와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처음이었고 단둘이 밥을 먹는 것도 처음이어서 무지 긴장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다음에 또 먹고 싶을 때 주문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가 살고 있는 빌라에 주문이 들어오는지 매번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배달한 곳에 또 갈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또 그녀와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함께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저는 대인 기피증이 점차 나아지게 되었고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관계이지만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그녀가 저는 정말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여름에 아는 동생의 소개로 미대를 다니고 있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미대생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던 저는 너무 좋아서 한껏 꾸미고 나갔는데 첫인상부터 예술가의 느낌이 잔뜩 풍겨 나왔습니다. 25살 산뜻한 외모의 그녀는 옷도 참 센스있고 귀엽게 잘 입더라고요. 하지만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 생각보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만난 지 10분 만에 서로 말을 트기로 하고 반말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보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를 만난 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묻길래 2년 전에 헤어진 게 마지막이라고 했더니 그럼 2년 동안 굶고 살았어? 어머나 세상에. 마치 본인은 남자 경험도 많고 아주 개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이도 25살 정도 됐으니 남자 경험이 많을 수도 있지 생각은 했지만 저는 나이도 나이였고 이제는 결혼까지 생각할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너무 개방적인 여자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물론 너무 예쁘고 외모는 제 스타일이었지만 결혼 상대로는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이후로 연락을 그냥 뜨문뜨문했고 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대지 않고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작고 귀여운 액세서리를 발견하곤 갑자기 그녀가 생각이 나는 바람에 사게 되었어요. 그녀와 잘 해보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녀와 똑 닮은 귀여운 마스코트가 그려진 열쇠고리였는데 뭔가에 홀린 듯이 그냥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이 깊었나 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선물 줄 게 있다고 연락하고 약속을 잡았죠. 금요일 저녁에 홍대에서 만났는데 패션 센스가 좋은 건 알았지만 그날의 복장은 거의 헐벗은 수준이더라고요. 아무리 여름이고 더운 날이라지만 손바닥만한 핫팬츠에 탱크탑인지 튜브탑인지 거의 속옷 같은 옷을 위에 입고 저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금요일이라 바로 퇴근하고 정장을 입고 그녀를 만나러 갔는데 멀리서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는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제 팔짱을 끼고 깡총깡총 걷고 있었고 일단 어디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눈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줬어요. 출장 갔다가 너랑 똑 닮았길래 생각나서 사봤어. 별거 아닌 열쇠고리였는데 정말 입이 활짝 벌어져서 좋다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주니 왠지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갑자기 제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뭔가 보답을 바라고 한 선물도 아니었고 그녀와 진지한 만남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무작정 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그녀를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근처에 파스타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고 그 식당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저와 그녀를 한 번씩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재밌는 구경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손바닥만한 옷을 입고 있는 약간은 나사 풀린 듯한 여자의 조합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식사를 대충 마치고 나왔더니
그녀가 대뜸 제게 이제 어디 갈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열쇠고리만 전해주고 집에 가려고 한 제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멀뚱멀뚱 그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금요일 밤인데 이대로 집으로 가려고 했어? 하더니 남자가 매너가 없다느니 이런 것도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줘야 한다느니 궁시렁거리면서 제 손을 이끌고 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룸 형식으로 칸칸이 나눠져 있는 술집이었는데 그곳에서 한참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저보고 소개팅 끝나고 바로 만나자고 안 했냐고 묻길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바빴다고 했더니 다신 그러지 말라네요. 나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이야. 나는 오빠 마음에 들었는데 다시 만나자고 얘기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다고.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보니 처음에 봤던 파격적인 모습과는 달리 귀엽기도 하고 안 그래도 예쁜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각자 소주 한 병 정도씩 마시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는 저물어서 어두웠는데 아직도 밖은 덥더라고요.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다가 높은 구두를 신고 나온 그녀가 발이 아프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취해서 저도 약간 대담해져 있었고 그녀에게 어필하고 등을 내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엮였는데 정말 너무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짧은 옷을 입고 있어서 맨살의 감촉이 그대로 다 느껴졌는데 날은 덥고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등으로 전해지는 바람에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돌아보니 그녀도 머리에 송글송글 땀이 나 있더라고요. 그녀가 시원한 자기 자취방에 가서 맥주라도 마시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하고 그녀를 뒤에 업고 길 안내를 받아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역시 남자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꾸며놨더라고요. 처음 와본 여자 집에서 바닥에 둘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니 뭔가 기분도 묘하고 싱숭생숭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썸 타는 관계인데 집까지 들어왔으니 솔직히 마음속으로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도 되는 건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별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서로 말이 없어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면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키스할 타이밍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대는 순간 갑자기 제 입술을 손으로 막으면서 근데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남자가 말해야 할 정답은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 일은 어떻게 되던지 일단 오늘부터 사귀는 사이로 하고 그녀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어요. 뭔가 앞뒤가 바뀐 듯한 기분이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큼이나 그녀도 저를 원하고 있었어요. 한참 키스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으려고 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정말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 처음이야. 그렇게 입도 걸걸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그녀가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농담하지 말라고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야. 나 처음이라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구나 싶었고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겉으로만 강한 척을 하지 속은 완전 순진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날은 사귄 지 첫날이라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않고 꼭 안아주었어요. 안 그래도 제 이상형이었고
오직 남자 경험이 많아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 건데 의외로 순진하고 경험이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하루 키스하고 마는 사이가 아니라 진지하게 그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나면서 내년엔 결혼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는 경험이 없던 그녀는 이제 경험이 아주 많은 베테랑이 되었고 매일매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만약 제가 여자친구의 겉모습만 보고 실망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같은 행복을 느낄 수는 없었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